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간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빠르게 오르면 바로 문제가 되죠. 하지만 정작 식후에는 혈당 관리에 소홀한 분들이 많아요. 또 신경을 쓰더라도 과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스쿼트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쿼트 좋죠, 좋아요. 근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스쿼트는 헬스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제대로 자세를 잡기가 어렵고, 잘못된 자세로 하면 관절이 다 망가져서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저도 혼자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한동안 운동을 아예 못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제가 스쿼트를 포기를 못했던 게, 스쿼트가 혈당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남자한테 좋고 아무튼 거의 모든 거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였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안 다치려고 큰맘 먹고 PT를 결제하고 트레이너에게 제대로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또 혼자서 하다가 허리를 또 삐끗했어요. 결국 제가 깨달았던 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운동 신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운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우면서도 관절이 망가질 일이 없고 운동 신경 없어도 쉽게 할 수 있고 식후 혈당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걷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걸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식후 혈당 관리에서는 운동을 세게 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밥 먹고 딱 10분간 제대로만 움직여도 혈당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왜 타이밍이 중요한지 알려면 우선 먼저 왜 식후 운동이 혈당에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밥, 빵, 면, 떡 이런 탄수화물들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곳이 바로 근육이에요. 그래서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높고 오래 유지되지만, 이때 근육을 움직여주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들어가는 혈당은 인슐린의 독립적인 과정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효과를 내려면 꼭 헬스장에 가야 하거나 숨이 턱끝까지 차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걷기도 좋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도 좋아요. 다만 식후 혈당만 놓고 보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걷기예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스쿼트가 혈당 낮추는데 최고라던데요? 맞아요. 스쿼트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큰 근육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식후에 무조건 고강도로 스쿼트를 많이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이 스쿼트라는 운동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스쿼트 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스쿼트 자세에 대한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자세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또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관절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자세를 교정받지 않는 한, 집에서 혼자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거울 없이 독학으로 스쿼트를 하는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자세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스쿼트의 강도가 너무 높아지면 몸이 이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간에서 포도당을 더 내보내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더 올라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 따라서 조절해야 돼요. 컨디션이 별로인데 고강도로 하면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당 연구소라는 채널에서 스쿼트 강도별 혈당이 떨어지는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게 그 결과인데요. 고강도 스쿼트를 했을 경우 식후 1시간 혈당이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직전 혈당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해도, 고강도 운동이 순간적으로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초반에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혈당 조절 면에서는 중강도 운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운동이 나에게 고강도인지 저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걸 확인하려면 운동 이후의 혈당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자신의 혈당을 체크하면서 그 기준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혈당을 잘못 재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혈당을 정확하게 재는 법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본인이 잘 재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형 당뇨이신 분들의 경우 저혈당 위험 때문에 혈당이 180에서 220 정도의 혈당에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또 운동을 시작하시더라도 수영, 암벽 등반 같이 중간에 저혈당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에 강한 운동을 할 경우에 자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는 간단한 걷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후 혈당을 낮추는 목적이라면 운동으로 끝장내겠다가 아니라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에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날에는 고강도 운동보다 가볍게 오래 움직이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반대로 탄수화물 양을 잘 조절한 날에는 혈당을 급하게 낮추는 목적보다는 근력 향상을 목표로 근력 운동을 하면 좋아요. 이제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를 마치고 15분 안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후 15분 전후부터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혈당이 이미 많이 올라간 뒤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움직여주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거나 집 앞을 한 바퀴 걷거나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이나 걸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10분에서 20분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30분 걸어도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면 오래 못해요. 혈당 관리는 한 번에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식후 15분만 걷자라고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15분이 너무 짧아 보이지만 식후 혈당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하는 15분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것을 실험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도비만이 아닌 분들 중에서 당뇨 전 단계 10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에요. 아침 8시, 오후 12시, 오후 6시에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10시 30분에 45분 걷기, 오후 4시 30분에 45분 걷기, 매식 후 15분씩 걷기를 비교했던 실험이에요. 검은 칠선은 오전 10시 30분에 걷기, 점선은 오후 4시 30분에 걷기, 좀 더 긴 점선은 식후 15분씩 걷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식후 15분에 걸었을 때 혈당을 더 빨리 눌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당을 평균 내서 막대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전이든 오후이든 45분을 통으로 보는 것보다 식후 15분씩 3번 걷는 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컸어요.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밥 먹고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앉아서 일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 종아리 들기, 계단 한두 층 오르기 정도만 해도 도움이 돼요. 핵심은 각 잡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겁니다. 식후에 바로 의자에 붙어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만 해도 혈당 관리 방향이 달라져요. 특히 하루 3끼 중 한 번만 하겠다면 저는 저녁 식사 후를 추천드리는데요. 이형 당뇨 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녁 식후에 걷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고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다음날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못 걸었어도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는 꼭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거창하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 마무리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인슐린을 맞고 있거나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들은 운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식사를 적게 했는데 운동을 오래 하거나 강도를 갑자기 높이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당뇨 망막병증, 심혈관 질환, 발저림이나 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혈당을 낮추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정리해 볼게요.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꼭 운동을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식사 후 15분 안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스쿼트는 좋은 운동이지만 식후에는 무리한 고강도보다 가벼운 걷기나 낮은 강도의 하체 운동이 더 안정적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이 최고냐가 아니라 식후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는 특별한 운동을 찾는 게 아니라 식후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싸움이에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만 바꿔도 혈당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식후 10분,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